welcome to Bulgaria.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힘차게 들어온다. 어제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틀 동안의 여유를 마음껏 누릴 것이다. 어제는 자전거의 도움을 받았으니 오늘은 무동력 도보로 다닐 예정이다. 촬영을 위해 구입했던 블라인드와 암막 커튼이다. 당장 사용할 건 아니니까 소파 위에 둔다. 요거트와 바나나를 먹었더니 입맛이 올라온다. 언제나 비슷하지만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어 본다. 여기 민박집에 머물고 있는 게스트는 나 혼자뿐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불가리아 아주머니가 한 분 있는데 같이 생활한다. 민박집 주인분이 직접 운영하는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민박집 매니저 역할을 하는 듯하다. 그분의 정확한 나이를 묻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않지만 사실 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어릴 수도 있다. 아주머니라 부르기 애매하지만 일단 아주머니라고 해두자. 항상 그렇듯 오전은 한국 시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업무를 본다. 그렇게 일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브런치를 먹고 움직이는 편이다. 어제 봐두었던 길들을 걸어볼까 하는데 소피아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다고 한다. 불가리아가 아마도 1990년까지는 공산국가였던 소련이어서 그런 것 같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사진 전시디 하게 될 콘서트에 북한 대사관에 초청장을 보내면 어떨까? 과연 초청장을 북한 대사관에 보낼 수나 있을까? 행여 보내지더라도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콘서트에 관람하러 올 수 있을까? 여러가지 궁금증들이 생긴다. 우선 실행하기에 앞서 주 불가리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S님에게 물어보기로 하자. 북한 대사관이 어디에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며 어제와 다른 길로 걸어본다. 소피아에서 지금껏 봐왔던 분위기와 사뭇 다른 건물들이 보인다. 나무와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들 뿐이다. 러시아 국기가 보인다. 러시아 대사관인지 영사관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의 건물일지는 모르겠으나 러시아 기관 건물일 것으로 추측된다. 큰 건물이 송수신 안테나가 보인다. 방송국일까? 인도가 있긴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변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나 혼자뿐이다. 어머나, 길 건너편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분이 보인다. 세상에. 사람들과 차들이 많아졌다. 다른 동네와 연결되어 있는 교차로처럼 보인다. 지하 도로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자 포장도로가 끝이 난다. 비포장도로의 시작인데 잠시 망설여진다. 표지판 너머로 바리케이트 기둥들이 길 가운데로 여럿 솟아있다. 이곳이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한 막다른 곳인지 아니면 자연보호를 위해 오로지 도보로만 이동해야 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 본다. 아니 이건 뭐야? 개들의 집단행동? 개들의 소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많다. 아마도 집시들과 함께 다니는 에마들의 것들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본다. 근데 도로도 아니고 인도로 말들이 다닌다고? 와... 한국에서 매니저 역할을 했던 야나가 일을 하고 있는 불가리아 라디오 방송국이다. 방송국 건물들이 시내 곳곳에 여러 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인 건물인데 야나가 이 건물에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 카페. 이제 불가리아어도 읽기가 가능한 건가? 오우. 확실히 시내와 가까워지고 있는 동네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보다 훨씬 더 도시스러운 모습이 강하다. 건물들의 모습이나 도로 상태 등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은 갤러리가 있는 동네에서 조금 더 남쪽 지역에서 건축대학이 있는 시내 중심가 쪽으로 이동하는 길이다. 근처에 카메라샵이 보인다. 이곳은 사진 출력을 하지 않고 사진을 판매하는 곳으로만 보여서 밖에서만 보고 지나친다. 바로 건축대학 건물이다. 이렇게 이면도로 주차장들이 있다. 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오른편으로 피자바가 보인다. 전시 오픈이 끝나고 갤러리 대표와 큐레이터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갔던 바이다. 24시간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억으로는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했던 걸로 기억한다. 바실 레브스키 경기장역 근처까지 오게 되면 이렇게 교차로 코너에 바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에브리데이 바. 대학교 옆이라서 학생들이 많다. 오갈 때마다 자주 봤던 곳이라 한 번쯤은 가볼 법도 했지만 이곳을 지날 때면 항상 바쁘고 여유가 없었다. 결국 머무는 동안에는 가볼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다음에 오게 된다면 커피라도 한 잔 마셔보고 싶다.
이 길을 따라 길만 건너면 바로 바실레브스키 경기장역이 보인다. 화면 중앙에 검은 차 위로 보이는 곳이 다리인데 밑으로는 작은 개천이 흐르고 있고 다리 위에서 이렇게 중고서적들을 팔고 있다. 이 다리만 건너면 공사 중인 시내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스페인과 독일을 다녀오고 나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직전 오래된 건물들과 골목들이 많은 이곳 올드타운에서 3일 정도 머물렀었다. 유럽에서는 도시를 걷다 보면 작은 공원이나 광장 같은 것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곳 소피아는 다른 유럽 도시처럼 광장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반갑게도 지나던 길에 작은 공원 하나를 발견했다. 동상이 있는 걸 봐선 누군가를 기리는 추모공원 같은 느낌이다. 아이쿠! 사진을 찍기 위해 다른 곳을 보던 중 급하게 방향을 트는 자전거.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다. 인테리어를 보니 꽤나 오래된 것 같고 역사가 있어 보인다. 예술가들의 아지트 같은 느낌이 드는 이곳에서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시간을 한껏 즐기고 있다. 맥주가 몇 병이야? 어우. 아직 해가 떠있는 대낮에 이미 맥주를 저렇게까지 마셨다. 술에 약한 나로서는 진짜 부럽기만 하다. 소피아에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굿즈 편집샵이다. 선물하기 좋은 굿즈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책도 판매하고 있다. 소피아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아기자기한 모습에 살짝 어리둥절하게 되고 놀라우면서 반갑기만 하다. 바로 옆으로 라이트하우스가 보인다. 예술가들의 아지트에 이어 이곳에서도 맥주 파티다. 대낮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녁 시간도 아닌 기억으로는 대략 5, 6시쯤으로 생각되는데 이쪽 동네가 대학교와 가깝고 올드타운이어서 술을 마시는 현지인들이 많이 보인다. 맥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확실히 현지인들의 단골 아지트인 듯하다. 메트로역으로 향하다 보니 다시 바실레브스키 국립경기장이다. 이쪽 방향에서는 현대자동차 광고판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카메라샵을 발견했지만 이미 문을 닫았다. 광고도 보이지 않고 카메라샵도 문을 닫고 비가 오려는 걸까? 구름으로 가득 채워진 하늘은 새벽녘의 하늘처럼 푸르스름한 회색으로 변해 있다. 왠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 나오기 전 브런치만 먹었던 나는 배가 고팠다. 터키식 마트에서 케밥을 주문했고 자전거도 없으니 여느 때처럼 맥주 하나를 주문했다. 스톨리치노 페일 에일 맥주였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다. 아 참! 스톨리치노 맥주는 내가 마신 페일 에일과 복, 바이스, 필스 이렇게 총 4가지로 판매되고 있다. 체코 사람들이 불가리아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여 만든 맥주이다. 불가리아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흑맥주 브랜드이고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가을에만 생산한다. 그래서인지 알코올 농도가 6.5%로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맥주라고 한다. 캐러멜, 커피, 라거 몰트를 사용하여 모카의 단맛과 따뜻하고 둥근 캐러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끝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현재는 하이네켄이 인수하였지만 시대와 운명의 변화 속에서 원래의 레시피와 양조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여 불가리아 양조 역사를 잇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보크는 흑맥주이다.